안녕하세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의 유병욱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알레르기에 관련된 질문들을 답변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는 왜 나타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알레르기 반응은 정상적이고 또 무해한 물질에 부적절하게 반응한 것을 총칭합니다. 동물의 털, 진먼지 진드기, 음식, 먼지,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네요. 특히 지구 같은 환절기, 봄철에는요,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알레르기 증상은 가볍게 나타나죠. 눈물도 흐를 수 있고, 가려움증도 생기고, 콧물이 날 수도 있고, 지치기도 계속 나오고, 발진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가볍게 지나치기 쉽죠. 그런데 우리가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게 된다고 하면 비염이나 결막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떨어뜨린 경우도 횡행 발생합니다. 알레르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은 무엇이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알레르기성 비염이죠. 이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는 흔히 감기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증상이 감기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인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감기랑 구분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런 증상이 오래된다? 그러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성 비염 등으로 인한 학습 능력 저하, 업무 능력의 저하, 더 나아가서는 수면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인 경우에는 눈이 가려운 증상을 아주 특징적으로 보이는데요. 이 눈꺼풀의 가려움, 결막의 충혈, 그리고 안구의 화끈거림과 통증, 더 나아가서 결막에 손상이 생기면 눈부신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대지 말고 긁지 말고 깨끗하게 소독된 차가운 수건 등으로 냉찜질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생리식염 등으로 눈 주변을 씻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면역 질환의 알레르기 물질이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알레르기성 질환이기도 합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지는데요. 손톱도 깨끗하게 깎아주고 손도 잘 씻고 또 시원한 물수건 등으로 피부의 열감을 식혀주면서 적당한 보습제로 건조하지 않도록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는 어떻게 진단하게 될까요? 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진단하는 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선 피부 반응 검사는 어떤 물질 때문에 알레르기가 나타나는지 그 반응 정도는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보는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검사 방법인데요. 팔 안쪽이나 등 부위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여러 개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매우 가느다란 바늘로 그 부위를 살짝 콕 찔러서 아까 떨어뜨린 그 용액이 피부로 살짝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5분 정도 기다려 보면요, 그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물질이 이 피부를 붉게 만들거나 부푸르게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피내 검사는요, 피부 내의 소량의 원인 물질을 직접 주입 후 관찰하는 검사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피부의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역시 부풀어 오르는 정도를 확인해서 기준치 이상이면 양성으로 판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보이는 걸로 양성, 음성, 있다, 없다로 해석하진 않습니다. 환자의 병력, 그리고 의사의 진찰 소견에 따라서 진단과 치료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담당 주치 선생님과 자세히 상담해서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처방하는 약이 바로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알레르기의 중요 증상인 가려움, 재채기, 코막힘 등을 완화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에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한 항히스타민제도 복용 시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가요,
복용 후에 졸음, 시력 저하 또는 인지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의 요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약제로 또 많이 사용되는 안전한 약제가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기본적으로 먹는 경구제를 포함하고요. 또 피부에 바르는 연고 형태의 외용제, 비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형태 등이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알레르기 증상에 효과적이고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단기간에 처방대로 올바른 복용 방법으로 또는 사용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 이 알레르기의 종류와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예방 방법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과 환자분, 환자 가족분들 이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그 위험을 줄일 수는 있겠죠.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를 줄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시고 또 집안 환기도 해주고 이불 커버, 베개 커버, 침대 커버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C나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병의 근원이 되는 스트레스 역시 이 정신건강적 측면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가, 명상, 꾸준한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알러지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레르기 예방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환경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팁들을 활용하신다면 알레르기 증상을 줄이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건강하세요.